자, 갑자기 참 웃기죠.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트럼프가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칩스법이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있어요. 2022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이득을 가져가는 게 없다. 특히나 TSMC를 겨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의 95%를 TSMC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방위비를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방위비를 올려라. 미국이 많이 희생을 하고 있고 미국이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실제로 방위비를 올리는 추세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너희를 지원해줘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서 TSMC 포함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기업들이 좀 주가가 하락세로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입장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또한 실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을 무산시켜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그것이 또 좌초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반도체 지원법을 무산시키거나 뭔가 제재를 걸어서 일자리 창출에 제한을 걸리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일자리가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증시는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게 있어요.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또 별거 아니면 회복하고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한 건 아니고 어떤 조치를 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성향상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증시가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코미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쭉 올라갔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러나 이게 주식시장의 코미디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떠한 협상을 걸어올 거란 말이죠. 이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요청했을 때, 또 이제 뭐 불리한 것을 제시했을 때 이걸 판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협상을 맺을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TSMC의 움직임을 보니까, 자, 검색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TSMC가 중국에게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기사 보시면 이제 트럼프 눈치 보기 하면서 TSMC에서 AI 칩을 중국에게 공급을 중단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TSMC 측에서 중국에게 공급하지 말라고 미국 정부가 직접 명령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대만이잖아요. 대만과 중국은 사이가 지금 좋지 않단 말이죠. 군사적으로도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사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노선을 확실하게 지금 정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눈치 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TSMC 측에서 중국은 어쨌든 반도체를 공급받는 고객이잖아요. 팔 수 있는 매출 대상이 된단 말이죠. 나라를 떠나서.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춰서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실력이나 기업의 기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 거기에 협조를 하냐 마냐, 이거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나오거나 이제 뭐 제재를 받거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결과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게 아니고 각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현재 정부의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미국에게 굉장히 협조적인 건 맞아요. 일본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업의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나와도 그냥 정치적 노선에 따라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의 외교 협상 능력이 성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현재 부진하긴 하죠. 삼성전자도 말이 많고. 근데 이제 내년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나노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나노 공정이었나요? 그러니까 TSMC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게 3나노 공정에서 불량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TSMC는 불량률이 20% 정도. 근데 삼성전자는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에서 밀리니까 삼성전자 제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불량률이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일단은 변명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있을 2나노 공정에서 이 모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삼성전자 말대로 시행착오였다고 한다면 이제 시행착오를 딛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양산에 돌입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2나노 공정이 성공적이라고 하면 이제 TSMC와 견주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상승할 것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반도체 수요는 멈추지 않을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이런 과격한 횡보 때문에 증시나 여러 면에서 좀 압박을 받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이전에도 그랬고 힘들었던 시기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정치권은 알 수가 없지만 반도체는 너무나 많이 낙폭이 심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 양산인데 그렇다면 지금 올해 다 갔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선반영이라는 게 또 될 겁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성공할지, 그게 내년 상반기에는 주식이 선반영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또 12월에 내리는 부분, 금리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고 소형주들도 다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내년 상반기에는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